안녕하세요. 밸류링크유의 국제물류 사전입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저희는 이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얘기지만요. 아무튼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할 때 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참 많아졌죠. 자가용에서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수단은 언제나 삶에 밀접해 있습니다. 우리는 각 이동수단을 이용해 직행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버스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환승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환승을 통해 목적지와 가까이 내려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30분 안에 환승할 때는 탑승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수단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환승을 통해 효율적으로 교통수단을 연계해 사용하는 방법은 오늘 다룰 복합운송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운송은 이름 그대로 국제거래에서 트럭, 항공기, 철도 등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조합해 운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합운송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제복합운송은 한 국가의 출발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도착하기까지 두 가지 이상의 여러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다수의 운송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Multimodal Transport라고 불리기도 하고 운송수단 간 협동적이며 일괄적인 운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Intermodal Transport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복합운송이라는 용어의 시작은 1929년 바르샤바 조약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과거의 복합운송의 개념은 매우 모호했는데요. 1949년 국제복합운송조약에 관한 조약 초안에서 통운송에 대비되는 현재 복합운송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복합운송의 시작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각국 간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바다를 통한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자 한 번에 많은 양의 화물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충족하려는 방법으로 화물을 담을 수도 있고 쌓을 수도 있는 컨테이너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을 효과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철도, 화물 트럭 등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배까지 옮기기 시작하면서 복합운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복합운송은 여러 운송수단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한다고 하여 모두 복합운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앞서 강조하였듯이 운송 방식이 다양해야 하며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각기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된 운송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합운송은 한 명의 복합운송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수단의 변동과 관계없이 복합운송인이 모든 운송 구간의 위험, 멸실, 손상 등은 물론 정해진 기한까지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 번째, 통운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통운임이란 상품을 실은 처음 장소에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모든 운송 구간에 대해 첫 번째 운송인이 징수하는 운임을 말합니다. 복합운송은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지만 대리인인 복합운송인과 한 번의 계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운송수단이 달라질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전 구간에서 이용한 운송수단 비용이 한꺼번에 청구된 단일 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네 번째, 복합운송증권이 있어야 합니다. 항공운송에서는 에어웨이빌, 해상운송에서는 선화증권, 도로운송에서는 도로 화물 탁송장 같은 서류들이 발행이 되는 것처럼 복합운송증권은 복합운송인과 계약 시 발급하는 증권입니다. 모든 구간에 통운임이 적용되어 단일화된 운임이 적용되는 것처럼 운송수단마다 운송증권을 발행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이 복합운송증권 단 하나의 서류로도 통관 및 운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완벽한 복합운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복합운송 방식이 등장하기 전에는 국가마다 또 물건마다 다른 컨테이너를 사용해 환적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복합운송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송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도 높이고 컨테이너로 인해 수속이 간소화되고 화물과 서류를 체크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환적이 가능해져 통과 업무가 빨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효과가 창고 저장과 운영 비용에 쓰이는 지출을 감소시키게 도와주었습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화물 발송 그리고 수령 시에
시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해 복합운송인의 조언을 얻을 수 있고, 화물을 수화인의 도어까지 인도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비용, 시간, 또 인력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명의 복합운송인이 일괄적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운송 책임이 일원화되어 그에 따른 클레임 처리도 일원화되고 화물의 추적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복합운송에서는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운송수단이 바뀔 때 운송인이 차질 없이 도착해 있어야 하고 화물의 하역 대기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보호재료가 사용되어 추가적인 무게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컨테이너 작업을 위한 대형 크레인 같은 인프라가 없다면 해당 국가로의 복합운송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운송수단별 결합을 통해 기존 운송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구간을 해상으로 운송할 경우엔 운송기간이 오래 걸리고 전 구간을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운임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에네어 복합운송 방식은 해상 운송의 염가와 항공 운송의 신속함을 조합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안에 선적할 수 없는 화물이나 외국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도착 예정일을 지키기 어려울 때 항공 운송보다 운임이 싸면서 해상 운송보다는 속도가 빠른 시에네어 운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에 더해 해당 상품의 운임 또는 수급 완급에 따른 선택이 가능해지는데요. 가령 처음 2, 3회 정도는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판매 상황을 보면서 재고량이 빨리 감소할 때는 시에네어 복합 운송 서비스를 사용하고, 판매 부진으로 재고량이 더디게 감소한다면 운송기간이 긴 해상 운송 서비스로 전환해 운반할 수가 있겠죠. 시에네어 말고도 복합 운송의 다른 결합 방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해상, 육상, 해상 운송을 이용하는 랜드브리지 방식으로 복합 운송 구간 중 대륙 횡단이 필요한 육상 운송 구간에서 화물의 이적 없이 선적된 화물 그대로 최종 목적지까지 일관되게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육지의 철도가 해상과 해상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육상과 철도 운송을 결합한 피기백 방식입니다. 피기백 방식은 화물을 실은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그대로 철도 하차에 싣고 철도로 수송하는 방식으로 돼지가 새끼를 업은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생긴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육상, 해상 운송을 결합한 피시백 방식입니다. 이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적재해 운송하는 방식으로 물고기가 화물을 업고 있는 모습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상과 항공 운송을 결합한 멀티백 방식은 컨테이너 화물을 항공기에 적재해 운송하며 새가 화물을 업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4가지 운송수단 결합 방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국제물류에서 최적의 운송수단 조합을 이용해 물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주는 복합 운송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가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운송 방식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빠르게 변화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사전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